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앞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요소수 대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실생활에도 연관이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또 시장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이 비워지면 한쪽이 채워지겠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어떤 종목이 유리할지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내 주머니를 좀 더 두껍게 만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전략들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내용, 또 시장과 관련된 내용,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일산을 시작으로 의정부, 강원도 원주까지 찾아가는데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 입장해 주시고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고 매수, 매도 시점까지 알아보는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이지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호크아이로 찾은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매수 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오늘 중요한 이제 이슈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주가가 바닥에서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피지사 단독 선정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에 강한 모멘텀을 좀 불어넣고 있습니다. 관련 이제 여기 보도 내용을 따르면 한국사이버결제가 디즈니사와 피지사 계약을 맺고 서비스 준비 중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고 최근에 그 앱스토어의 세븐TV 관련된 부분도 피지사 선정이 된 이후에 한국사이버결제는 계속해서 외국계 회사들과 좋은 계약을 맺으면서 주가에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45,000원 전후 강력한 바닥을 한번 형성했고요. 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이다. 최근에는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피지사 선정이 가장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출회가 되다가 계속해서 기관들이 매수세를 좀 이어가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10만 주 이상 매수로 전환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뛰었고 호가 시스템에서는 5만 원 전후에서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시세가 분출되면서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펀더멘털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단기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매도 종목은 코스메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코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답보적인 혹은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나마 이제 코스메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화장품들에 비해서는
박스권 등락을 보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리 퍼시픽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타격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코스맥스는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 직전까지 박스권에서 견조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에 대한 판단이 좀 엇갈리는데요. 미국 법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인 평가를 내는 레포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H투자증권 좀 비롯해서 미국발 지금 현재 실적 부진이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좀 하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몰리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매수세로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해서 좀 버텼는데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싹트링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의 모멘텀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었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은 미국 법인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이전에 박스권을 형성했던 11만 5천 원 정도의 지지선이 지금은 이제 이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에서 지금은 조금 추세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후에 이제 지지선이 지금 아래쪽에 이제 형성된 구간이 10만 원 정도인데 98,000원, 99,000원 이 부분에서 주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 알아봤고요. 그러면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고 외국인들이 특별한 옵션에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의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폭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는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글로벌 증시들이 대부분 바닥을 잡고 고점을 돌파하거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해서 우리 증시는 지금에서 계속해서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위치해 있는 곳은 그동안 1년 동안 주가가 조정받았던 저점 근처까지 주가가 지금 현재는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지금은 우리 시장이 이제 조정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급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제 우리 증시에서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지수에서의 그 전반적인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의 그 매수세는 기간의 프로그램 물량 혹은 개인 매수에 지금 오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매수 주체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매수해주는 부분이 좋고 연기금 등이 그동안 계속해서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된 부분을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 하락 등락폭은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만 물량만 출회가 되어도 호가 공백에 의해서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는 투심이 좋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았던 원인이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 심화 우려감이나 중국과 어느 정도 동일시되는 우리 증시가 받는 타격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특히 공급 셔티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증시가 상승 반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결국 이제 공급 셔티지라는 부분이 크게 보면 미중 갈등에서 첨예하게 야기된다는 점에서 아마 이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이 우리 증시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아마도 이제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간에 어떤 게 정상회담 내용의 결과가 도출되느냐라는 부분에서 갈등이 조금만 누그러뜨려지고 공급 셔티지에 대한 어느 정도 양보안이 조금씩만 나온다면 우리 증시는 거기에 대한 공포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은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장의 연 저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의 부재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기는 아직은 요원한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어차피 지금 수급 공급에 의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본다면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떤 부분이 섹터가 주도를 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좀 본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조정받는 부분이 공급 쇼테이지나 물류 대란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해결되는 공급 쇼테이지가 좋아지는 소비나 생산과 관련된 종목이 상승 탄력이 가장 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종목들이 차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데 반해서 조정폭도 상당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공급 쇼티지 이슈도 그렇고요. 미중 정상회담까지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시장 전략을 조심스럽게 세워봐야 될 때입니다. 자,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그리고 호크아이로 특징주 분석까지 같이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초록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지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지한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 백승 순서입니다. 시장 점검 그리고 테마주 분석과 함께 위원님의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려 세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시 코스피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좀 시장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제 제가 오늘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의 좀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 뭐 당연히 상방이지만 한 번 더 아래로 뭐 연장 파동을 깨고 아예 조정을 이 파동, 지금 받고 있는 조정 자체를 연장 파동을 위한 조정이 아닌 아예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즉 조정으로 아예 조정을 마무리하고 더 강한 상승을 보일지 아니면은 자리를 또 지키면서 연장 파동을 계속 이어갈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1시간 다이버전스를 말씀드리면서 두 번의 중첩이 있으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 딱 정리를 한마디로 하자면 두 시나리오의 한 중간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시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중첩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락 부분에서 여기에 RSI를 깨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한 중첩 하나만 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 경우엔 분봉상에서는 아마 두 번으로 중첩이 되었을 거예요. 충분히 1시간 봉에서만 상단가 하나만 떠도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하나만 떠도 충분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떴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컨펌이 나려면 봉이 몇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근데 거의 지금 봉이 컨펌이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은 거래량이 또 줄어드는 게 중요한데 또 오후장 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1시간 다이버가 컨펌이 나면 내일은 웬일로 금요일에 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다. 금요일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진짜 웬일로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일봉에서 오늘 저점을 살짝 진짜 2,901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점이 2,903이었습니다. 아예 한 2, 3포인트만 더 내려서 아예 저점을 살짝 깨면서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줬으면 그것만큼 베스트가 없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렇지만 1시간에서는 확실하게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고 시봉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컨펌이 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웬일로 금요일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또 기대감을 실어주시니까 내일장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어제 말씀하셨던 거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오늘이 그 중간 지점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 애매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이중첩이 컨펌이 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봉 개수가 부족했습니다. 네. 장 마감할 때쯤 이게 RSI가 거의 와가지고 컨펌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찍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려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강한 거래량이 있으면은 그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컨펌이 나질 않는데 본 개수도 오늘 충분히 5개 정도 나왔고 내일 한두 개만 더 나오면 완전히 컨펌이 날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비록 하나지만 이중첩이었으면 진짜 좋았겠죠. 이중첩이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진짜 한 3% 4% 내일 상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겠는데 아쉽지만 하나밖에 컨펌이 나지 않았고요. 하나만 컨펌이 나도 1시간 봉에서는 났으면 굉장히 강하다. 1시간 봉에서만 나도 굉장히 강한 게 이 상승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내일은 금요일 날이지만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좀 일봉에서 나와줬으면 진짜 베스트.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 여러분들 대충 이제 아셨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RSI가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데 이 지표상에서 저점을 갱신할 때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일봉상에서는 나와주지 않았어요. 일봉상에서는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다만 1시간에서 나와주었고 곧 컨펌이 날 것 같으니까 조금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일은 좀 상승장 연출되길 바라면서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며 계속해서 시장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음압병실 그리고 비트코인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혹시 이 두 가지 테마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압병실부터 볼게요. 오랜만에 음압병실 테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음압병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셔서 살짝 의아하긴 해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입니다. 이유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위드 코로나로 가죠. 위드 네. 코로나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백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뭐 다 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엄청나게 좋지 않고 백신을 맞아도 뭐 뚫린다. 뭐 항체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자주 나오면서 생각보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걸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의료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제는 환자가 누울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뉴스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음압병실 관련주를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아직 웬일로 오늘 강세 종목이 아니에요. 웬일로 오늘 테마는 강세 종목이 아닌데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강세 종목 보면은 맨날 똑같은 테마입니다. 맨날 그놈의 메타버스 게임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아직은 좀 안 오른 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테마 좀 미리 선점해놓자 미리 선점해서 알아놓자라는 취지에서 음압병실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관련주들 좀 보니까 차트들이 또 굉장히 저점이더라고요. 맞아요. 저점인데 또 웃긴 게 막 엄청 차트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이런 테마성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은 주목을 받고 한 번은 위로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아직은 주목을 못 받은 게 더 좋다,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확진자가 좀씩 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음압병실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관련된 종목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확진자 증가세에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6, 7% 정도의 상승분.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GH 신소재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런 건지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 보여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GH 신소재 차트가 제일 좋아요. 관련주 3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선 GH 신소재가 제일 좋고 나머지 2개는 이게 좋은 건가라고 보일 정도로 별론데 네. 일단은 GH 신소재는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여기 지지라인 좀 잘 지켜주고 이때 돌파를 했죠. 이게 단저도를 어제 했고 오늘 확실하게 위로 올라서서 지지라인 확인까지 해주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 기사가 좀 본격화되면서 의료진 뭐 더 이상
병원에 뭐 환자들 누일 데도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더 나오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 이제 그만 잠깐 스톱해야 되나 뭐 이런 기사도 나올 거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음압병실 관련주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GH 신소재가 차트상으로는 대장이에요.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꼭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오를 거예요. 이 종목은 오를 그냥 차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게 볼 수 있겠다. 이 테마 종목들 중에 제일 좋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원방테크가 있습니다. 네. 원방테크가 나쁘지 않은데 특이하게 뭐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데 이 차트가 지금 완전 저점처럼 완전 보이는데요. 저점인데 네. 여기 상승에 시작을 했던 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완전 이 차트에 완전 저점을 갱신한 거는 아닌데 거의 다 왔고요. 이 상승이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던 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했던 이 시초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흐르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를 보면은 올라가는 양봉에서 터졌단 말이죠. 그렇다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완전히 물량을 덜어내는 게 아닌 어느 정도 매집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점을 깬 거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보면 저라면 더 높은 승률을 원한다면은 원방테크를 지금부터 분할로 받아볼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안전한 차트는 GH 신소재지만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이 시초가를 깼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바로 내일 금요일이 있군요. 네.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중에 바로 여기를 회복하면서 강한 양봉을 띄워주지 않으면 조금은 애매한 차트가 될 수 있지만 나와만 준다면 상승률로는 제일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트인 것 같고요. 제일 애매한 게 이거 하이텍이죠. 윈하이텍. 윈하이텍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약간 GH 신소재랑 비슷한데 조금 덜 좋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차트 역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뭐 매수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좀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안 좋아 보이지만 수상한 차트고요, 굉장히. 오르면 많이 오를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원방테크 같은 차트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세 종목 전부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소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음압병실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제가 일단은 화이자에서 굉장히 효과가 높은 치료제가 임상에 들어갔죠. 네. 아직 임상 승인이 안 났습니다. 긴급 승인이 날 것 같은데 그 임상 승인 나고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진행 중이고 환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병실이 없을 정도면 한동안은 음압병실이 강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압병실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되면서 음압병실 관련주 잠깐이라도 살펴볼 만하다고 외쳐주셨고요.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이제 스톱으로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스톱입니다. 스톱이죠. 왜 들어온지 들어볼게요. 이제는 한번. 네. 완벽히 모든 카운팅이 다 컨펌이 났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도망차 할 때 도망칠 때입니다. 이제 한동안은 도망쳐야 되고 이제 파동의 카운팅을 좀 보자면 일봉이에요. 웬일로 일봉인데 보면은 비트코인 여러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을 때 이 비트코인이 2,500만 원을 업비트에서 갔을 때가 바로 이 세 번째 상승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파동이죠. 왜냐하면 1파가 여기서 상승이었고 보이지도 않죠. 여기가 아마 뭐 2만 원에서 100만 원 왔다 갔다 여기인데 여기서 뭐 100만 원 갔던 게 100만 원인가 200만 원 갔던 게 1파였습니다. 1파고 2파 조정을 다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3파 크게 세 번째 3파,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파동,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섯 번째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상승 파동인데 굉장히 2019년도부터 시작된 파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거기서 5-1파, 그냥 5-2파 조정 받았고 이게 코로나 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상승 파동이 5-3파동, 다섯 번째 파동 중에 세 번째 임펄스 파동이고 4파동 조정을 받았고요. 5-5 마지막 상승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5-5 안에도 또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5-5 파동의 첫 번째 파동. 그다음에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펄스가 컨펌이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완전히 다 컨펌이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파동이 끝났다. 그렇다면 3파가 제일 강한데
그러기 3파까지 가기 전에는 2파 조정이 필수입니다. 필수 조정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언제 이 1파가 끝나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 파동 카운팅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네. 지난번부터 계속 비트코인이 고였다가 스톱이었다가 다시 고여가지고 위지트를 또 매수했다가 네. 뭐 이제 도망쳐야 된다 이랬다가 이제는 진짜 모든 카운팅이 다 끝나고 좀 의미 있는 음봉 거래량 어제 좀 많이 내렸어요. 어제 좀 많이 내리면서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상승분을 다 되돌리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카운팅이 다 끝나고 5-5파동의 2파동 조정, 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가 1파동, 4파동 조정이 끝이고 5의 5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중에 되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되돌리면은 뭐 3만 불까지도 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많이 내릴 수 있고요. 2파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게 3파 상승 후에 4파 조정은 1파의 고점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저점이 어디쯤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2파 조정은 1파의 말 그대로 0.884 자리인 거의 1대1 되돌림 자리까지 다 되돌려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게 바로 2파 조정의 파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2파 조정은 함부로 저점을 예측하면 안 되니까 한동안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 조정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9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30만 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10만 불이든 14만 불이든 여러분들이 바라는 1억, 2억 가려면은 그 전에는 굉장히 강한 조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 오늘 특이하게 안 내렸어요. 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아직 안 내렸지만 여기서 더 내리고 비트코인이 앞자가 막 4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관련주들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위지트랑 지금 비덴트, 다날이 세 개가 다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상승률도 꽤 되고 말씀하실 때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연계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관련주이면 다날은 딱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 코인 이코노미 관련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날이 제일 애매합니다. 비덴트랑 위지트는 내릴 거예요. 무조건 내립니다. 왜냐면은 얘네는 그냥 다른 게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도 내리죠, 지금. 네. 비덴트도 오늘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여기 고점이 뭐 여기 있는 저항대를 뚫지는 못했고요. 돌파는 못했으니까 아직도 조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아예 관련이 없는 종목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이 지금 64,600불인데 막 한 2, 3일 뒤에 막 6만 불 깨지고 5만 불 깨지고 이래버리면 좀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한 자리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날 보유자분들도 조금은 의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테마, 음압병실은 고, 비트코인은 스톱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으로 포트폴리오나 뭐 운영 원칙 볼 필요 없이 바로 AS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6전 14승을 기록하고 있는 도전 100전 100승이고요. 오늘 아쉽게도 뭐 팜스토리, 이즈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정말 몇 호카 차이로 아쉽게 승을 거두지를 못했거든요.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 종목들 어떤 종목 AS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짧게 갈게요. 네. 이즈미디어 굉장히 저도 열이 많이 받는데 이거 25,100원이 목표가입니다. 25,100원이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지금 이거 25,150원이죠. 50원만 줄이면은 얘가 저를 갖고 노는 건지 이거 보세요. 이거. 자꾸 목표가를 안 주는데 이렇게 나오면 네. 이즈미디어 세력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나 목표가 올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적당히 물량 줄 때 이거 받아먹고 올라가길 바라고요. 내일 정도에는 목표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조금 오후 들면서 이제 장 마감 때 다가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어제 그리고 이번 주에 리뷰했던 대로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아쉽고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니까 네. 또 봐도 좋을 것 같고 에이티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지 박스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삼성전자나 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관련주로 올라갈 종목이라서 골랐다. 다만 아직 지수가 안 올라서 같이 못 오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했고 지지라인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조정 충분히 주고 반등은 보이면서 이제는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굉장히 강한 장대 항목 나오면서 목표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가
오늘 뭐 10%대까지 상승하면서 목표가가 3,120원인데 2,97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얼마나 높게 가려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움직임을 만드나 개인들을 못 털어내서 안달이 난 뭐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스토리 같은 경우도 목표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3,120원이면 우리는 승을 챙기고 리딩을 그러니까 뭐 종료하겠지만 추천을 종료하겠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뭐 요소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이런 천연가스나 뭐 석탄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이 리스크 때문에 사재기를 하니까 실제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처럼 쉽게 가격이 해결될 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요소가 해결이 가격이 되지 않으면 뭐 비료 가격이 해결되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농산물 가격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관련주로 대장은 팜스토리예요. 그냥 차트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나는 비중에 좀 여유가 있고 기다리는 거 잘해 이러시는 분들은 목표가 3,120원에 굳이 익절 안 하고 조금 더 네. 조금 보셔도 뭐 3,380원 여기 고점 정도는 무난하게 넘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편입한 금호 HD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란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NFC 같은 경우에도 좀 도와주시죠. 오늘 의료용 대마 연구 승인 획득의 강세를 보였었고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와서 이것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NFC는 언제쯤 승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NFC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완전 바닥이다, 완전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점을 한번 갱신했죠. 저점을 한번 갱신한 차트고 이렇게 저점을 갱신한 유의미하게 좀 저점을 한번 갱신한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좀 올라가려는 의지가 많이 보여서 골랐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사실 얘도 오늘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장 시작하자마자 상승 VI를 걸고 나 올라갈 거야 하더니 쭉 밀려버렸는데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량 테스트를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C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차트고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는 건 보통 이런 종목에서 나오죠. 원방테크도 아까 그랬고요. 보통 이렇게 저점이 한번 갱신된 종목들이 그리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게 지지한다고 하죠. 이렇게 비비적 거리고 있는 종목들이 거기서 갑자기 막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을 갱신하지만 RSI는 지키고 있는 뭐 그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들 AS까지 받아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종목 공개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은요. 내일 이 시간에 꼭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새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또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몇몇 주도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특징주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분석을 좀 하고 그다음에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지수밴드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미국 시장 올라가도 떨어졌는데 어제 나스닥이 1.5%인가요? 6%인가요? 1.6% 정도가 하락을 해서 오늘 폭락하지 않을까? 다들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이미 아침에도 얘기를 해드렸고 미국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는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만 혼자 떨어지는 거는 좀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주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거냐 사실 그 부분도 여러분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박스권이 맞는 거고요. 계속 박스권 장세가 될 거고 그다음에 테마주 장세가 될 거라는 얘기도
계속 해드렸던 얘기라 이제는 많이들 방송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보셨던 분들은 계속 제가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박스권 장세고 테마주 장세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는 좀 미국 장세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단기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건 하락장이죠. 이렇게 하락장으로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에 따른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게 한 26일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게 한 5주 정도가 됩니다. 5주간 올라갔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밀리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사람이 맨날 일어나서 잠 안 자고 일할 수는 없듯이 얘네들도 맨날 올라갈 수는 없듯이 얘도 잠을 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건강한 조정을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를 정도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떨어질 때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떨어지면서 박살이 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계속 테마주 장세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이게 미국 시장이 만약에 물론 오늘 밤에 갑자기 얘네들이 기운 차리고 다시 딱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밀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밀리는 상황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2,900을 살짝 깰 수는 있습니다. 그 2,900이 깨진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니까 종목들이 다 급락하니까 위험하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계속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2,900이 깨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종목들이 흔들림이 나올 텐데 흔들려도 어제 오늘과 같은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결국은 게임주와 엔터주의 강세. 그리고 게임주들만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에요. 게임주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엔터주 쪽으로 순환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에서도 순환이 분명히 나올 텐데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제 대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장은 2,900을 깰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얘네들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2,900이 깨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염두를 하시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지수가 아니고 종목입니다. 테마주 장세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900이 깨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2,900이 깨진들 어차피 갈 놈들은 갑니다. 그게 테마주 장세고 테마고 테마주들은 최근에서도 우리나라 지수가 3,040서부터 이렇게 미끄러 내려가도 지금 게임주들이 어떤지를 봐보세요 한번. 어마어마했죠. 뭐 게임빌서부터 해서 뭐 넷게임즈, 넷마블, 뭐 컴투스, 뭐 에코즈 소프트부터 해서 지금 웬만한 게임주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게임주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서 10월 15일 날에 잠깐 그때 약간 언급을 했고요. 강하게 얘기한 거는 이제 10월 18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5일 날은 금요일 날이었고 10월 18일 날에서는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때서부터 강하게 얘기하다가 19일, 20일. 그래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20일서부터 종목을 추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게임질이 확산이 나올 거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져도 바로 그 테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최근에서도 뭐 노란톡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렸었던 종목들 뭐 YG 플러스 제가 저거 반드시 간다. 저거는 뭐 빠질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저게 NFT로 엮일 건데 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18% 오늘까지가 18%였는데 좀 더 올라갔으니까 그 20%가 넘어간 것 같은데 수익률은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애들만 또 계속 가는 이 흐름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만 계속 가지는 않고 그게 엔터주로 좀 순환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이제 시장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형주들로 승부 보려고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테마주로 빨리 어제도 제가 늦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테마주로 빨리 어느 정도 비중을 넣어라.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률 내기에는 가장 좋고요. 어쨌든 오늘 뭐 테마주로 강하게 움직인 게 뭐 게임주, 뭐 메타버스, NFT 뭐 등등이었는데 애니소프트 강하게 움직였고요.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네오이즈, 웹젠, 뭐 썬데이토즈, 뭐 W게임즈, 게임빌 뭐 등등 다 NFT 이슈로 움직였어요. 근데 NFT 얘기도
그냥 스치면 막 움직이는데 똑같은 얘기로 좀 움직이는 거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NFT 그러면 이제 달라붙으려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엔터주 쪽에서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게임주들도 처음에서는 위메이드를 언급을 하면서 위메이드가 그 P2E 서비스랑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이걸로 움직이다 나중에서는 NFT로 엮여가지고 막 움직인다고 얘기했을 때에서 다른 쪽에서도 P2E 서비스를 시행을 할 거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게임 회사들도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공시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하는 부분을 보면 다른 게임 회사들도 그런 이제 P2E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혹은 NFT 사업을 붙여가지고 신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별 뉴스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냥 올라가고 싶으면 그냥 핑계대고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주식이 그래요. 과거 제약주도 그랬고요. 화장품도 그랬고요. 올라갈 때가 되면 그냥 핑계대고 움직이는 겁니다.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핑계대고 움직이고 안 좋아도 그런 핑계대고 움직이는 건데 그게 왜 움직이는 거냐? 돈의 힘입니다.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를 가지고 붙여갖고 그냥 계속 뛰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 올리면 누군가가 사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사주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제일 안전해 보이는 쪽이 지금 떠있는 게임빌과 같은 뭐 썬데이 토즈와 같은 이게 떠있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에서는 이제 바닥에서 순환할 수 있고 바닥에 싸게 살 수 있는 왜냐면 엔터주들도 그쪽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NFT.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교환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런 이제 뜻의 이제 NFT인데 그냥 부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굿즈 상품이라든지 음반 이런 쪽들. 지금 시장이 지금 막판에서 다시 들어주네요. 뭐 이 정도의 흐름이면은 뭐 오늘 옵션 만기인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계속 연말 내년 연초장까지도 계속 테마주의 연속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A소프트. 자 A소프트는 지난번에도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서는 여기에서 분석할 때에서 이제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라. 잘 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서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확 움직였는데 올라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NFT 블록체인 그 기반 신사업에 대해서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NFT로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근 국내 게임업계가 잇따라서 NFT라든지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전략을 다 발표를 하면서 다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뭐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뭐 NFT 블록체인 뭐 게임 결합이 우리에게 뭐 엄청난 뭐 기회를 만들어줄 거다. 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N소프트에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만 믿는다 그랬죠. 일단 게임 유저들이 N소프트에 대해서 이제는 불신을 가지고 저 게임을 안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저도 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딱 봤을 때 N소프트가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과 봤을 때 그 유저들이 이미 벌써 등을 돌렸다는 부분이 이게 커요. 그래서 지금 게임 사업을 저렇게 새롭게 보인다라고 하지만 이미 유저들은 제가 볼 때 다 떠났거든요. 그리고 게임을 정말 재밌게 정말 신박하게 정말 다른 게임사와 다르게 정말 차별화된 어마어마한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NC소프트에 있었던 이제 개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제작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이미 벌써 많이 중요 인력들이 많이 떠났고 그 인력들이 다른 게임사에 들어가서 이미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작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엔지니어들이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다 거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NC소프트가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그런 정도의 그 게임을 솔직히 지금 나오는 리니지 게임도 많은 유저들이 이거 10년 전에 있었던 그거랑 거의 별 다를 게 없다 하면서 다들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거 게임 유저들의 시선이 아직도 지금 10년 전 게임을 그대로 그래픽 요만큼 바꿔갖고 내놓냐 이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면 저는 이거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카카오 게임즈 쪽이라든지 뭐 배틀그라운드의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은 펄어비스라든지 그렇죠. 펄어비스 이쪽이 유망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 부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연결 매출액이 5,006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14%가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962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 55.7% 반토막 넘게 박살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고요. 순이익도 994억 전년 동기 대비 34%가 박살이 났는데 유저들이 떠나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의견은 뭐냐면 이거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력들이 막판에서 NFT 붙여가지고 올리는데 NFT 올려 게임 만들면 뭐합니까? 유저들이 인정을 해주고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뭐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강세 보여준다고 따라붙지 마시고요. 강세 준다고 따라붙지 마시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 신규 매수로 덤비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이 안 돼요. 그리고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인터넷에 그 NC소프트에 대한 유저들의 댓글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욕들이 난무할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영화테크인데 이것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폐 건전지에 대한 이슈였는데 삼성과 현대차, 그다음에 SK와 LG가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폐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얼라이언스 출범의 기대감에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슈가 됐고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이제 빵빠레를 터뜨려 놓고 누군가는 다 갖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누군가가 팔고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화테크도 그렇고 지금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슈에 누군가가 지금 계속 물량들을 팔아먹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종목만 갑니다. 과거에 제약주도 그랬어요. 과거에 제약주도 처음부터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들은 계속 버티다 무너졌는데 먼저 빠지는데 먼저 빠지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들 마찬가지 올라올 때마다 잘 팔고 나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테크도 이거 또다시 신고점을 갈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아마 이건 거의 맞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좀 1년 뒤에 보면 이거 10,000원 깨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10,000원 깨져 있는지 안 깨져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어차피 이거 다 이런 거 다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다 녹화가 돼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추격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그런 이슈에 속지 말고 올라올 때마다 잘 팔아주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 했었던 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게임비를 18만 원까지는 갈 수 있어 보인다라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사실 부담되는 자리이긴 한데 이게 땔감입니다. 이게 땔감들을 계속 넣고 불을 지피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데 원래 작전주들은 올라갈 때 개념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비리 제가 이거를 한 달에서 한 달, 2달은 안 됐고, 한 달 전에 리뷰할 때에서는 수익률이 180%대인가 200%가 안 됐을 때인데요. 지금 벌써 560% 수익이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바닥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바닥에서 하게 되면 이게 수익이 더블 가까이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이 두 배가 나요. 300%가 나면 이제 3배가 납니다. 원래 그래요. 원금 대비, 원금이 100만 원이면은 100%씩 나면 2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수익이 두 더블 되는 거고, 300%가 되면은, 200%가 되면은 원금 대비 수익이 원금이 2개가 더 생기니까 결국은 100만 원이면 이제 300만 원이 돼서 그게 200% 수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올라갈 때에서는 이제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벌써 500% 수익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가자면 150% 수익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 제가 작년에서 이거를 왜 추천했냐면 바로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8만 원이면 이제 꼭지쯤 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점수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0점 미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였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게임주 쪽은 좋았지만 나머지는 별로였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80.5고요. 엔터주들도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통 방송이 있는데요. 엔터주 주요 있게 봐야 됩니다. 정시 테마주 마찬가지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여전히 종목 장세다 말씀을 해주셨고, 뭐 NC소프트, 게임빌 보시면 진짜 상승세 엄청 가파릅니다. 함께 하시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고 못다한 이야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 또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성탄절 선물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아래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